은퇴하고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집을 알아보던 40대 남성 김 씨. 그런 김 씨에게 아내의 큰오빠가 좋은 매물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지역 토박이인 손이처남의 말을 믿고 김 씨는 부모님께 집을 소개했고 얼마 전 집을 매매해 이사까지 마쳤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보니 손이처남의 얘기와는 좀 달랐습니다. 여기저기 사소한 하자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심지어 손이처남은 집주인과 김 씨의 부모님을 속이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지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김 씨는 계속 오빠를 두둔하는 아내와도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고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돈 간 사기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그동안의 사건 상담실에 다뤘던 사건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건인데요. 최근 이제 아내의 오빠죠. 이제 우리가 보통 손이처남이라고 하는데 이 손이처남과의 문제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손이처남과 갈등이다 보니까 아내까지 이제 문제가 번졌습니다. 사연을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보죠. 처음에는 의뢰인은 40대 남성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좀 조용한 곳에서 전원 생활하고 싶다. 아들을 불러서 네가 좀 집을 알아봐 주렴. 아들의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예산, 위치, 또 서울과의 이제 거리 등 또 이제 자식들이 찾아뵐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의 오빠, 바로 손이처남이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손이처남을 만나서 그 매물을 보러 갑니다. 추천 매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이처남이 이거 굉장히 좋은 매물인데 금매라서 싸게 나왔다. 강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귀가 얇아요. 그래서 무겁하고 이게 금매물이고 가격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은 받아들이게 됐고 여기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이제 손이처남의 추천에 의해서 집을 사게 됐고 또 부모님 이사까지 갔는데 알고 봤더니 영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주변에서 말해도 그렇게 믿으신다는데 여기는 그냥 주변 사람도 아니라 가족이죠. 일종의 손이처남이니까 뭐 건너 아는 먼 사람도 아닙니다. 손이처남이 여기 금매로 나온 좋은 물건이다라는 그 좋은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금매니까 싸게 나왔다. 싸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매력적이죠. 두 번째 근데 여기가 심지어 오를 지역이다. 오를 지역이래요. 더 좋은 거죠. 세 번째, 당장 들어가 살기에도 환경도 조용하고 좋고 집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일단은 부모님에게 이제 40대 남성이 집을 삽시다 하고 샀습니다. 사서 이제 부모님이 이사를 했는데 부모님이 전혀 그 손이처남이 한 얘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집이 작은 하자가 아니라 큰 하자부터 작은 하자까지 하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이 소개해준 아들 입장에서는 손이처남의 그 얘기 때문에 했다. 이거 남 전갈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이런저런 하자를 다 손보고 하면서도 손이처남에겐 차마 말을 못하는 또 가슴앓이를 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내의 어떤 오빠인데 내가 가서 당신이 이렇게 추천한 집이 영 하자도 많다. 따지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이 금매도 아니었고 자기보다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산 것을 알면서 이 오늘 상담하신 분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는 이제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이사를 가셨잖아요. 이사 가셔서 이제 인근에 있는 이웃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참 이거 이웃들이 진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웃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 1억에 산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9천만 원이었는데 그거. 그거 너무 비싸게 사셨네. 그거 9천만 원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집 판 사람한테 내가 얘기 들었는데 9천만 원에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나는 분명히 1억 주고 샀는데 팔았다는 집주인은 저 9천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확인이 필요하겠죠. 확인해 봤더니 처남이 1억이라고 얘기하고 중간에서 1,000만 원을 가로챈 거예요. 거기까지도 또 화나는 일인데 더더군다나 그때 소개해주고 이른바 얘기하는 복비, 소개비로 300만 원까지 받아갔어요. 그러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김복중 교수님 연기도 잘하시네. 너무 비싸게 사셨는데 아마 그 얘기 들으면 아마 그 진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속이 부글부글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손이처남이 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런데 사과도 해야 되는 거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이걸 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지금 오늘 상담하신 분 남편은 조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손이천함이 이걸 몰랐으면은 1,000만 원을 꿀꺽꿀꺽했을지 모르지만 예. 가족도 아니고 계속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 이 여동생의 남편이 매부가 따져 물었다면 아이고 내가 급전 때문에 그랬네. 정말 미안허이 하고 1,000만 원 돌려주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손이천함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좋은 물건 소개시켜줬더니 어디다 따지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그게 전화해서 따지려다가 되려 손이천함한테 혼났는데 나이 차이가 한 10년 차 나다 보니까 평소에도 어려웠던 손이천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편해졌는데 예, 예. 아내한테 이런 문제를 또 하소연을 하니 아내가 자신의 오빠잖아요. 남편보다는 오빠를 두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좀 깐깐하게 구느냐. 당신이 별나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부모님도 이렇게 집 샀는데 하자 때문에 고생하시고 돈도 비싸게 샀고 정말 이거 좋은 말도 못 듣고 예. 사과도 못 받고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겁니다. 아, 저 그림이 한마디로 다 설명되네요. 그 상황을 저희가 이제 묘사를 했는데 오늘 이 40대 오늘 사례 상담하신 분의 궁금증을 정리해 보죠. 이 사연으로 부부가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우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뭐 부인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데 깐깐하다고 했습니다만 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가족 간의 신뢰 문제이고 적어도 한마디쯤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이 남편은 아마도 이번 일로 그러니까 물론 사돈 그 천함이 문제였었지만 아내한테도 이제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천함의 사기를 두둔하는 아내에게 나는 이제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 근데 이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사기잖아요. 중간에 돈을 1,000만 원을 떼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에게 또 소개비로 300만 원 받아갔고요. 이런 사기 행위를 한 손이 천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 오늘 궁금증입니다. 오늘 역대 이게 참- 이렇게 상담하신 분 중에 이 두 가지 궁금증 내용을 딱 보면 정말 화가 났고 열받아 있다는 걸 셉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손이천함이 나를 좀 거짓말해서 속였는데 그거를 아내가 두둔하니까 난 이혼하고 싶다. 여기까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이혼은 이혼 사유에 해당을 해야 그렇죠. 이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잘못해야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여야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혼 사유들을 쭉 보면 나머지는 다 안 되고요. 이게 과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네.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돈이 사기를 쳤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그건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아내 그렇죠. 오빠가 잘못한 맞아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아내가 계속 오빠를 두둔하면서 지금 단계보다 훨씬 가족의 불화가 커지고 아내가 이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를 자꾸 보이지 않고 그런 정도의 상황이 이르른다면 이혼 사유가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 시점에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뢰가 이제 금이 간 거예요. 또 아내는 이 정도 되면 남편 편을 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오빠 편을 지금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말한 것처럼 6호 우리 사유라 그러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빠가 사기쳤다 해가지고 오빠가 징역살이 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아내가 신뢰관을 깨면서 오빠 편을 들고 남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이혼까지 될 수 있는 파탄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가장 기분 나쁜데 아내가 그 손이천함 두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 용납을 못 하는 거니까 거기는 거기까지 기분 나쁜 예. 것까지 정도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아직 이혼 사유다라고 우리가 예. 단언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혼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이천함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어떤 돈을 보면은 갈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돈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편취를 한 거죠. 이 남을 기망해서 돈을 받아낸 건데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형사, 민사 두 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는 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고 형사 같은 경우는 사기죄를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친족 상도례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일정 그 친척, 친족, 인척이 될 수 있는데 인척에 동거하지 않는 인척의 어떤 그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면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복잡한 게 하나 있는데 어디까지가 인척이지? 배우자의 그러니까 그렇죠. 혈족의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복잡해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그 쉽게 그렇죠. 말해서 그러니까 이 혈족이라는 건 피를 나눈 사이라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사돈 관계는 이쪽이랑은 그러니까 혈족, 그 딸하고는 혈족, 아들하고는 혈족이죠. 근데 혈족의 배우자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사돈. 부인의 또 이제 혈족은 이제 인척이 아니에요.
아예 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어요 법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벌 가능해요. 지금은 뭐 친족 상돌에 전혀 걸리지 않고요.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원한다면야 뭐 이거 사기죄로 고소하면 지금 내용 딱 들어보니까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아니요, 있는 거죠. 이거 이제 고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돈의 그 사돈이 해버릴 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인척 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이처남은 나의 배우자의 혈족이거든요. 예. 인척은 민법상 인척은 어디까지 보냐면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 세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 혈족, 어려워. 예, 배우자 혈족은 나의 그 여동생의 그 남편이 아니면 나의 지금 같은 부인의 경우는 남편이니까 부인의 오빠. 매형 같은 사람이 배우자의 혈족이 되고요. 혈족의 배우자가 되고요. 배우자 혈족은 나의 아내의 이제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는 처남댁 같은 경우 예. 좀 멀리 간 동서지간 이런 경우도 이제 인척이 되기 때문에 아마 친족 상돌의 친고죄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내 되시는 분이요. 더 속상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 예. 오빠가 그런 자존심 건데 상하죠. 오빠다 보니까 남편한테는 편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아내가 더 속상하고 불편할 거예요. 이 보니까 처남하고 10살 차이 난다고 그러면 마누라 그 아내하고 그 오빠하고 차이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하시죠. 예, 이건. 뭐. 그리고 또 뭐 법적인 어떤 책임을 떠나서 예. 손이 처남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죠. 인정해야죠. 어쩔 수 예.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아내까지와 했던 갈등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이제 손이 처남이 좀 해결하는 것이 예. 마땅한데 그 부분을 좀 잘 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혼 사유는 안 된다는 걸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갈등이 예. 심해지면 이혼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냥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잘 되죠. 마무리하고 안 되죠. 오늘 좀 상담하신 분에게 제가 충분히 좀 말씀을 예. 드렸으니까요.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